안녕하세요, 스타크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코인 때문에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가 올랐다가 하락을 하고 횡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횡보를 보이는 장에는 먹을 게 없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하다가 더 많은 손해를 입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꾸준히 모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볼리저 밴드가 폭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이 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지면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는데, 금리 인상이 다음 달 초에 있다 보니까 그때쯤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0.75%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고 하락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7불대에서 가격을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솔라나를 잡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낮은 가격인데, 일단 하나 말씀드릴 거는 시장가로 가격을 사면 안 된다. 이 시장가로 사다가 잘못해서 100불로 사면은 상당히 돈이 삭제가 되겠죠.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안 되니까 꼭 시장가로 사는 거는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틴 형님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을 선포를 했어요. 계엄령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 긴급권의 하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형님이 왜 아직까지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도 심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CPI 지수는 10%가 나왔어요. 영국의 그 9월 CPI 지수가 10% 상승을 해서 최근 40년 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유럽도 금리를 0.75%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안 올렸다가 이제 미국이 엄청 올리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네들도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까지 금리를 인상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4.75%를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 5%까지 생각해라,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겠죠. 지금 3.25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0.75 올리면 4%거든요. 그러면 이 갭은 1%이고 1%죠. 그리고 이제 충격은 한 내년 6월까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회복을 해서 내년 12월에 회복을 한다고 치면은 경기는 원래 6개월 정도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럼 내년 6월에는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는 사실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파월 형님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꾸준히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82%에서 85%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 근데 반감기 오기 전에 지금 가격이 한 70% 정도 되니까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 한 13만 이 정도 되는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무릎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받쳐주는 기사들을 좀 가져왔는데, 뭐냐면은 금리 말고 일단 알고랜드의 온체인 활동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벤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랜드에서 USDC인가? 그거를 보내면은 20불 준다고 하니까 궁금하면 저희 커뮤니티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뉴스로는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암호화폐가 디지털 자산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세금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이제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암호화폐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 산업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겠죠. 그리고 뭐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도 맞고. 자, 그리고 이제 솔라나 기반의 그 플랫폼들이 투자를 많이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런 돈을 투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은 이쪽 세상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루나 클래식이 이제 도건 형님이 도망가고 이제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제 디파이가 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뭐 투표도 하고 이제 덱스 펀도 버닝하는 거를 이제 1.2%에서 0.2%로 조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구글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글 비자에 이어 트위터도 암호화폐 결제를 대중화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해서 암호화폐를 관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결제는 내 카드로 하면은 그걸 정산해서 얘네들이 이제 정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글이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암호화폐 결제 제휴를 위해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손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글 말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도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점 확산이 되기 전에 이런 기사를 보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도 이제 도지를 결제할 수 있는 안건이 나왔으니까 그 머스크 형이 트위터를 인수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자뿐만 아니고 구글, 아마존 이런 많은 곳들이 결제를 허용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거고, 그때 되면은 포모가 올 수 있어요. 아, 그때 살 걸.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아, 이 시장이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진 자금의 일부를 조금씩 시간을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